일본 팀이 전 세계 챔피언이었어요. 한일전은 또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팀 로봇 되게 막 쫙쫙쫙 하는데 이제 우리 다윈은 겨우 엉거공을 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가는데 일본 로봇이 다윈 앞에서 넘어졌는데 다윈이 옆에 공을 안 차고 일본 로봇의 머리를 팍 쳤어요. 그래서 옐로우 카드 받았어요. 진짜로 옐로우 카드가 있었어요. 이거는 승리죠, 승리.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랩미팅 오려고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날라. 와.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데니스 형이고요. 저는 미국 UCLA 기계항공과학 교수로 있고요. 로봇 연구소 로멜라, The Robotics and Mechanism Laboratory의 소장으로 있습니다. 저는 로봇을 연구하고 로봇을 개발하는 로봇 공학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멋있다. 네. 저는 국방 쪽 과제를 많이 맡는데 저는 무기가 달린 로봇을 하지 않습니다. 아구디는 적군이든 사람을 다치게 하는 기술은 만들기 싫어요. 저 연구소 로멜라인데요. 저희 연구소에서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로봇들을 개발해요. 지금은 UCLA에 있는데 UCLA 오기 전에 미국 버지니아 때 버지니아 공대에 있었거든요. 네. 버지니아 공대에서 11년 동안 교수를 하다가 UCLA 온 지 벌써 9년 됐네요. 지금 보여드리는 동영상은 버지니아 텍에서 개발했던 뭐 화학적으로 움직이는 아메바 로봇, 다리랑 바퀴랑 합쳐놓은 하이 모빌리티 로봇, 다리 세 개로 패시브 다이나믹 로코모션을 걷는 로봇, 안병 등반 로봇 굉장히 많은 걸 개발했고요. 최근에 이제 UCLA로 온 이후로는 다리가 달린 로봇들을 위주로 합니다. 다리 2개, 4개, 3개, 6개. 오케이, 그럼 오늘은 로봇에 관한 얘기를 나눌 거잖아요. 로봇이 무엇이냐? 로봇은 사실 학계에서도 사람마다 다 100% 어그리를 하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지금 로봇이라고 그래요. sense, 두 번째 plan, 세 번째는 act. sense, plan, act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자, 센서는 무엇이냐? 외부 환경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장치죠. 카메라라든가 포스트로크 센서. 자, 사람한테 있어서 센서로 뭐가 있어요? 오감. 네, 보통 우리가 오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귀 안에 있는 방구리관으로 평형을 센서하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plan,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은 컴퓨터 장치. 사람한테 있어서는 plan하는 게 뭘까요? 그게 뇌죠, 뇌죠. 자, 세 번째는 act. 그렇게 해서 판단했으면요, 그걸 가지고 어떤 물리적인 일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유압장치라든가 전기 모터라든가 인공근육이라든가 이런 어떤 물리적인 움직이는 것. sense, plan, act.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걸 베이스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실제로 움직이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우리는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은 로봇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로봇이라고. 로봇 아닙니다. 하나씩. 호락호락하게 로봇을 해줄 수 없어. 이 세 가지 하나씩 시스템화되게 봅시다. 자, 센서들 달려있을까요? 있죠. 어떤 센서가 있어요? 뭐 자이로 센서, 가속도 센서. 엄청 많죠. 마이크로폰도 엄청 많죠. 오케이, 센서 있죠. 플랜 어떤 컴퓨팅 플랫폼인가요? 있죠. 당연하죠. 있죠. 요즘에 스마트폰들은 정말 엄청난 컴퓨터예요. 그런데 이런 스마트폰들은 움직이거나 물리적인 일을 하나요? 그건 아니죠. 결국은 어떤 물리적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로봇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 뉴스에서 많이 보이는 폭탄 제거용 로봇은 로봇일까요? 센서들 달려있나요? 저기 보니까 카메라 같은 거 달려있네요. 오케이. 액트 움직이나요? 뭐 탱크 바퀴도 달려있고 팔도 달려있죠. 그런데 엄밀히 하면 사람이 무선 조종하는 거잖아요. 사실 로봇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조종하기 때문에 어떤 플랜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폭탄 제거 로봇을 로봇이라 부르지만 사실 엄밀히 하면 로봇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사진만 딱 봐도 사진 안에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엘리베이터는 봅시다. 자, 엘리베이터. 센서들 달려있죠. 5층에 있는지 12층에 있는지 다 알죠. 7층하고 15층을 동시에 눌렀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 판단도 하죠. 그리고 움직이죠. 사람과 물건을 데리고 올라가죠. 그런데 아무도 엘리베이터는 우리는 로봇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익스트림 케이스를 뽑긴 뽑았는데 사실 엘리베이터를 로봇이라고 부르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요는 뭐냐면 센스, 플랜, 액트 세 가지가 있어야지 로봇이긴 하지만 컨티뉴어스 스펙트럼에 있기 때문에 로봇에서 어떤 컴포넌트나 어떤 플레이버나 캐릭터리스틱을 갖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엘리베이터도 자기가 로봇이라고 불릴 정도까지 기대 안 할 거예요. 오케이, 오늘 그러면은 재밌는 거. 휴머노이드 로봇은 로봇이죠. 로봇인데 말 그대로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생긴 로봇. 보통 이제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거진다 이런 로봇들은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고 무시무시한 터미네이터도 사람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꼭 로봇이 사람처럼 생겨야 될까요? 유명한 건축가 루이 설리번이라는 분이 한 말씀이 있어요. Form follows function. 그러니까 형태는 기능을 따라. 다시 가면 물건의 모양은 이게 어디에 쓰이는 거에 따라서 모양이 결정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스타워즈 같은 뭐 이런 C-3PO라든 이런 도와주는 로봇들이 있는데 로봇들이 우리 환경에서 살려면은 얘기했듯이 이 환경은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계단 보세요. 계단. 저 리빙룸 문 손잡이 높이도 사람이 여기까지 설계돼 있고 저런 사다리라든가 사람을 위해서 만든 환경이기 때문에 사람의 형태
상태가 아니면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Ultimate Goal이 진짜 집에서 가사 도와주고 같이 이런 로봇이 있으면 좋겠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재난 구조 로봇이 네.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이 크레인 같은 것도 자동차니 그런 것도 사람을 위해서 만든 도구이기 때문에 휴먼 로봇을 그걸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휴먼 로봇들을 많이 연구합니다. 2004년서부터 18년까지 옛날에 개발했던 휴먼 로봇 몇 개 보여드릴게요. Darwin Dynamic Anthropoid Robot with Intelligence 로봇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종류 로봇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에 거의 좀 최초였어요. 그래서 이 로봇은 이게 가능한 거에 관한 feasibility study였기 때문에 이 로봇은 아무런 센서가 달려 있잖아요. 센서가 안 달려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이제 2004년에 이 성공을 바탕으로 이제 2005년에는 다윈 1호기가 나왔는데 다윈 1호기는 스스로 일어나서 걷습니다. 2005년죠. 아주 옛날이죠. 근데 지금 보면 아직도 배에서 전선이 나와 있죠. 그래서 off-board 컴퓨터에서 아직도 이렇게 외부에 탯줄이 달려 있어야 돼요. 자, 이제 2006년서부터 재밌어지는데 아까 얘기했던 Sense Planet가 다 달린 로봇이에요. 그래서 이 로봇은 이제 머리에 있는 카메라로 공을 보고서 공을 촬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로봇이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입니다. 자기가. 예, 토요일 날 새벽 3시였어요. 오. 나도 좋아하죠. 자, 근데 축구를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요. 로봇 경진대회 중요한 막 수백 가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중에 로보컵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로보컵은 국제 대회인데 로봇 축구 대회예요. 근데 로봇들을 사람에게 조종하는 게 로봇들이 스스로 로봇끼리 판단하고 로봇끼리 축구를 하는 거를 하는 대회인데 제가 알던 이 로봇 축구는 수레 같은 애들이 그러니까 막 바퀴 달린 거 그것도 로보컵인데 로보컵의 공식 official goal은 서기 2050년까지 로봇 축구팀 대 인간 월드컵 우승팀하고 축구에서 이기는 걸 못 봤어요. 그게 official goal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매년마다 새로운 로봇들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퀴 달린 거에서 조금 더 커지고 다리 4개 달린 거에서 조그만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이제는 성인 사이즈 휴머노이드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제 2050년까지. 그래서 이거는 저희 팀에 이게 몇 년 2007년도였나? 2007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조종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죠. 골키퍼. 참고로 이 동영상이 굉장히 유명한 밈이더라고요. 밈. 2007년도에 제일 처음 이제 로봇컵이 나왔었는데 아직도 2007년이구나. 이제 아틀란타 조지아 텍에서 열렸었어요. 이제 로봇 좋아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로봇들이 연구소에서는 작동이 잘 되는데 연구소 밖으로 가지 나오면 되는 게 없어요. 연구소에서 할 적에는 뭐 축구 잘하고 자동차고 다 하는데 경기장에 가니까 이 불빛이 좀 바뀌니까 로봇이 아무것도 못 봐요. 그리고 카페트 이 파일이 좀 바뀌니까 못 걷고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창피하게 2007년도에 제가 제일 처음에 로봇컵 나왔을 때는 한 골도 못 넣고 한 게임도 못 넣고 완전히 그냥 진짜. 저희 로봇컵 제일 첫 경기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로봇이 가다가 다윈이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머리가 부러졌어. 어머나. 그래서 머리가 땅에 떨어진 채로 머리 없이 일어나서 앵앵 핑계 본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고쳤어요. 그래서 그 다음 게임은 이제 일본 팀하고 붙었어요. 일본 팀이 전 세계 챔피언이었어요. 한일전은 또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팀 로봇 되게 막 쭉 하는데 이제 우리 다윈은 겨우 엉거공을 가는 거야. 근데 갑자기 갔는데 일본 로봇이 다윈 앞에서 넘어졌는데 다윈이 옆에 공을 안 차고 일본 로봇에서 머리를 팍 쳤어요. 그래서 옐로 카드 받았어요. 진짜로 옐로 카드가 있었어요. 이거는 승리죠, 승리. 근데 나중에 보니까 우연하게 일본 팀의 로봇의 머리가 공 모양인데 지름이 공이랑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큰 오디토리움 저쪽 끝에 뭐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여. 그때 제가 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루이비통 컵 트로피. 여러분 루이비통 아시죠? 루이비통에서 후원은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불란서 마카라 크리스탈로 만든 로봇컵에서 이기면 받는 트로피가 이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걸 우리 와이프 빼고 이렇게 아름다운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거를 지금 받으신 건 아니고? 아니고 처음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윈은 계속해서 이제 진화를 거듭하고 2009년에 다윈 4위가 나오고요. 이제 로봇들이 훨씬 빨라지고 힘도 세지고 더 다이나믹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 동영상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난 태권도도 할 수 있어 하고 이런 식으로 뭐 다이나믹 모션도 하려고 합니다. 하반신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하반신만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페이퍼도 발표하고 데모도 하니까 갑자기 전 세계에 있는 연구소들하고 대학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 다윈을 봤는데 이거 너무너무 훌륭하다고 우리가 사고 싶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로봇 하나가 자동차 한 대 값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다루기도 힘들고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서 미국 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 공식적으로 저희가 프로포즈를 내서 다윈 OP라는 로봇을 만들겠습니다. OP, 오픈 플랫폼의 약자인데요. 웬만한 로봇 연구소에 한 대씩은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연구용, 교육용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를 모두 공짜로, 프리로 오픈 소스로 공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을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 어디서 어떻게 가공해야 되고 소프트 모든 거를 공개를 한 거죠. 공개하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된 겁니다. 다윈 OP의 베타 테스트는 20개월 아주 귀여운 꼬마 애인데 이름이 이튼 황이에요. 홍씨죠, 우리 아들이에요. 아직 다윈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early prototype인데
다윈이 처음으로 이든이 다윈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오, 바이바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축구하는 프로그램을 업로드했어요. 다윈은 오렌지색 테니스공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간다. 빠르네요. 좋아하죠? 시선 처리까지. 저 뭐를 계속해서 동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네. 뒤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큰 파란 공을 갖고 온 거예요. 이것도 해봐라. 이거 잘하고. No, it needs the orange ball, small ball, orange ball. 실망했네. 아직 우리 로봇 기술이 갈 길이 먼니다. 다시 이제 자, 이제 잘 보세요. 로봇을 보지 말고 이든의 얼굴을 잘 보세요. 잠깐만. Wait for it. 자, 잠깐만요.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어떻게? 그래서 어떡해. 우리도 몰랐는데 이 로봇 뒤에 등에 있는 기판 중에 파워보드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발견한 게 이든이었고 그 다음날 그걸 고쳤고 그 다음날 전 세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윈 오피 프로에서 성공적으로 이끈 우리 아들 이든 홍입니다. 예. 다윈 오피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화를 거듭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런 거 같은 이제 유니버스 펜실베니아 같이 공동 연구, 그러니까 러닝을 통해서 이렇게 밀을 맞는요 팔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엉덩이도 빼기도 하고 더치바는 발로 이렇게 짚기도 하고 AI 쪽에서 머신러닝 쪽으로 뭐 연구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요즘 또 핫한 게 로봇끼리 같이 협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거든요. 저희 로봇 동영상은 끝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끝나요. 똑같이 끝나요. 저 두 대 로봇은 어떤 싱크가 돼 있는 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근데 완전히 인디펜던트 에이전트인데 근데 협력을 해가지고 옮기는 형태를 그렇죠. 보여준다. 저거 대단한 건데 정말. 자, 그래서 이제 다윈 오피가 성공을 했는데 2050년까지 2050년까지 인간 대 로봇하고 축구를 해야 되는데 이 조그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큰 성인 사이 로봇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Charlie, Cognitive Human Autonomous Robot Learning Intelligence라는 로봇인데 모든 설계, 제작, 프로그램까지 가공까지 전부 다 우리 연구소에서 했고요. 자, 이제 처음으로 2011년이었을 거예요. 엄청 커졌네요. 거를 찍어서 성품성 잘 걷고 머리에 있는 카메라로 환경을 보고 Vision Based Localization, 자기 위치도 파악을 하고 autonomy도 얹혀져 있죠. 근데 이 로봇이 굉장히 가볍게 만들어서요. 가볍게 만드는 게 어렵죠. 근데 중요하기도 해요. 안전을 위해서. 이제 실험하다가 뭔가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 뭐가 잘못되면 우리는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몸을 날리면서 이거를 살신 성인이라는 표현을 쓰죠. 역시 진짜 빠릅니다. 그래서 이 찰리는 공식적으로 미국 최초의 성인 사이즈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정받고요. 엄청나게 유명한 이런 셀럽 뭐 잡지 커버도 나오고 TV 나오고 엄청 로봇이 됐죠. 호브스. 자, 이제 로봇컵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건 2011년 로봇컵 영상 보여드릴게요. 자, 어른 사이즈인데 자, 찰리의 머리를 잘 보세요. 찰리가 공이 어디 있지? 볼이 어디 있지? 스스로 보고 판단하고 저쪽으로 드리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정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입니다. Come on, Charlie, you got this. 자, 이거는 제가 버지니아 텍이 있었을 때고요. 들어가자. 야.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로봇이 이렇게 막 뛰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도 빡 차는 것 같고 결국은 이렇게 차는데 우리는 너무 좋아서 와 소리 지르는 거야. 왜냐하면은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보고 걷고 공을 차는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로봇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고 그걸 성공적으로 융합했다만 가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는 어른 사이즈고요. 어린이 사이즈도 있어요. 어린이 사이즈는 저희 나위로 나가죠. 요거는 볼 먹는 장면인데. 다시 일어나. 볼 먹는 장면인데. 오케이. 이스탄불 터키에서 열린 로보컵 2011년 결승전 팀 다윈 대 일본 국가대표팀. 자, 같이 보실까요? 팀 다윈 가자. 저게 일본 골키퍼인가요? 네. 약간 촐싹 났네요, 약간. 빠르다. 그렇지.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사랑에 빠졌던 이 룰등 트로피 기억나시죠? 드디어 2011년에 저희가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1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 세계 하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2011년도에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2012년에 또 우승했어요.
하는 김에 2013년에도 우승하고 우와. 2014년에도 또 우승했습니다. 어린이 사이즈도 우승하고 어른 사이즈도 우승하고요. 타임스 최고 발명품상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막 야외에서 아주 옛날 얘기죠. 대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분들이. 아니 데이송 박사 왜 이거 로봇을 축구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연구비랑 시간이 돈을 낭비 아니냐? 로봇이 축구 말고 더 중요한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생각해보면 로봇이 축구조차 못한다면 이런 로봇들을 어떻게 더 중요한 일에 사용할까요? 또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요. Project Sapphire Shipboard Autonomous Firefighting Robot이라고 미국 해군에서 굉장히 큰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개발하고 있는 화재 진압용 로봇, 군함에서 쓰는 화재 진압용 로봇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Series Elastic Actuator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로봇하고는 상당히 다른 종류로 걷는 그런 로봇이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로봇은 Thor라는 로봇인데요. A Tactical Hazardous Operations Robot이라는 그 로봇인데 재난 구조 로봇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로봇 하는 분들이 보면은 좀 신기할 거예요. 저런 식으로 막 Parallel Architecture로 돼 있고요. 이런 식으로 사람 움직일 수 있는 Full Range of Motion. 참고로 이거 다 이게 2012년도, 10년도 더 넘은 로봇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기어가 달린 그런 서브 모터랑은 상당히 다르죠. 이런 식으로 훌쩍훌쩍 움직이기도 하고요. 탄성도 있고 동물의 근육 같은 캐릭터리스틱을 갖다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밀어도 넘어지지 않고 땅을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고. 그래서 10년 동안 휴머노 로봇을 연구해 왔습니다. 요즘 와서 생각이 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보시면 이런 로봇들은요. 투언스에 뭐 계속 넘어집니다. It's too slow. 너무 느려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정말 훌륭한 아틀라스 로봇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it's too expensive. 너무나 비싼 거예요. 이 로봇이 막 뭐 페라리 두세 대 값씩 하는 걸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It's too complex.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too unsafe.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갖고 있는 로봇에 대한 지식을 전부 다 잠시 버려두고 근본적으로 로봇이 넘어진 이유를 고민했는데 아주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자, 로봇이 앞으로 갈 때 자꾸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른쪽 다리하고 왼쪽 다리 사이의 간격이 문제예요. 다리가 앞뒤 위아래로 움직이잖아요. 이 간격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비트는 힘, 토크가 생겨서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돌아간다. 골반이 돌아가니까 그렇죠. 이렇게 넘어지고 휜다. 하는 거죠. 이 지금 보이는 이 자료 화면은요. 로보원이라고 일본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로봇 무술 대회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친구들은 사실 로봇 공학자라기보다는 로봇을 취미로 친구들이 만든 로봇들인데 보세요. 넘어지지 않고 샤샤샤샤 너무 잘 가는 거예요. 어떻게 했지? 잘못 걸을 때 어떻게 걸어? 걸을 때 옆으로 걷네요. 옆으로. 자, 근데 거기 문제가 있어요. 무릎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다리를 이렇게 바꾸죠. 자, 바꾸는 김에 이상하니까 이쪽으로 앞뒤로 이런 식으로 걸읍시다. 자, 이렇게 걷는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발목하고 발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발목하고 발을 그냥 없애버리죠. 하는 김에 아랫다리도 바꿉시다. 하는 김에 머리도 바꿉시다. 그랬더니 이상한 로봇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하는 로봇의 이름은 나비. 우리나라 말하면 사람처럼 생기지 않은 이적 보행 로봇의 약자다. 이런 식으로 어려요. 굉장히 간단하고 아주 실용적으로 쉽게 넘어지지 않고 걷습니다. 그러네요, 되게. 자, 근데 진짜로 멋있는 건 뭐냐? Project Sapphire라고 군함에서 불을 끄는 휴머노id 로봇을 말씀드렸죠. 군함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군함에서 이게 문을 열면은 이 문지방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가 닝업을 하는데 양쪽을 잡고 다리 이렇게 드는 이렇게 들어서 걸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만일에 로봇이 사람처럼 생기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무릎을 360도 돌리는 거예요. Brilliant!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말 그대로 발상의 전환.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로봇은 계단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쉽진 않죠. 이제 계단은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올라갑니다. 가는 겁니다. 우와. 자, 그런데 이게 이거 그냥 애니메이션 시뮬레이션이 다예요라고 물어보시는 말 수 있는데 2주일 동안 발상해서 분석해서 설계 제작까지 첫 번째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여태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을 보신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저 얼굴 너무 귀엽다. 그 로봇에 이게 싸구려 종이 박스를 쓴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걸 딱 봤을 때 이 로봇은 비싼 로봇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상자를 썼고 귀여운 얼굴 보셨죠? 귀여운 얼굴 귀여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얼굴이 없었을 적엔 사람들이 옆으로 건너가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고 이게 앞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앞이라고. 얼굴을 그렸더니 자, 나비 이족 보행 문제를 다 해결한 위대한 발명품 우와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아직 문제가 많아요. 앞뒤로요 엄청 잘 걸어요. 방향 어떻게 바꾸나요? 못 바꿔요. 옆으로 치면 어떻게 나요? 넘어져요. 넘어지고. 그래서 이번에는 나비 2대를 위아래다가 얹혔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공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